옷을 좋아하고 가방을 사랑하며 신발을 수집하는, 월급을 타면 곧바로 쇼핑을 하던 여자. 그게 바로 나였다. 결혼 전 나는 쇼핑에도 일에도 그리고 여행에도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밥 먹기보다 쇼핑이 좋았고 옷방을 채우느라 돈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쇼핑과 여행을 열심히 즐기던 내가 결혼과 동시에 서울을 떠나 지방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동시에 주부로서의 여러 미션들이 주어졌다. 집안일을 해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외벌이 박봉 안에서 절약을 배워야 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미션들은 나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집안일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외벌이 월급으로 절약을 하며 지내는 것도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특히나 쇼핑을 그렇게나 좋아하던 여자가 갑자기 무력을 끊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출을 줄여보겠다고 한동안 돈을 쓰지 않으려 노력하다가도 욕구 불만이 생겨 더 많은 폭풍 쇼핑을 한 뒤에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렇게 고삐 풀린 소비와 반성을 반복하는 지지부진한 살림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 나는 소비 심리, 심플라이프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약에 관련된 카페 활동 등을 통해 고수들에게 자극을 받아가며 서서히 미니멀한 생활과 정리정돈, 절약에 물들어갔다. 그리고 본격적인 나의 비움이 시작되었다. 심플한 삶의 첫걸음은 가지치기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가슴 설레지 않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 다시 말해 심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잘구레한 것들을 털어내는 비움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처음 비우기를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옷장이었다. 늘 꽉꽉 차있기만 했던 옷장. 그 수많은 옷들 중에 가슴 설레는 옷만을 남기겠다고 마음먹고는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담아 몇 봉지를 비워냈는지 모른다. 한 달에 한 번 50리터 쓰레기 봉투 2개씩은 비워낸 것 같다. 그러면서 새 옷을 사는 일도 현저히 줄게 되었다. 이렇게 끝없이 비워내고 더는 새 옷을 사지 않은 결과 늘 장롱과 서랍, 압축회까지 꽉꽉 차서 넘치던 그 많던 옷들이 장롱 한 칸에 전부 넣을 수 있을 만큼만 남게 되었다. 예전에 옷이 넘쳐날 때는 늘 엉망진창이기만 했던 옷장이었는데 마음에 드는 옷 몇 벌만이 걸려있게 되니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골라 입기도 참 편해졌다. 또 전처럼 매달 옷을 사고 쟁이지 않아도 좋아하는 아이템 몇 벌만으로도 한철을 멋스럽게 날 수 있는 여유 또한 자연스레 생겨났다. 이렇게 꾸준히 옷장을 비워가며 내가 깨달은 것은 물건이든 옷이든 적당히 타협해서 산 것은 결국은 안 입고 안 쓰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옷도 물건도 100% 마음에 쏙 드는 것이 아니라면 구입하지 않는다. 어차피 완벽한 만족이 아니라면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다른 것을 구입하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는 새 몇 년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살림을 버리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 너무나 많다는 것, 그리고 무분별한 소비로 쓰레기만 안고 살았다는 것을 말이다. 잡지나 인터넷을 보고 따라 샀던 예쁜 수납용품들, 요리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아 샀던 주방 도구들, 제대로 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만 되는 줄 알았던 세제와 청소용품들,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만 살림을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던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물건들을 싹 비웠음에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다. 없이도 충분히 잘 사라지는 것들이었던 것이었다. 이런 줄도 모르고 나는 필요하다는 것은 다 가지려 했고 늘 빈 공간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살림을 늘어놓았고 집을 지저분하게 만들었었다. 하지만 비움을 시작하고 여유 공간의 홀가분함을 알게 되자
나는 정리할 물건 자체가 없는 쾌적한 집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빈 공간을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우물쭈물하면 금세 쌓이게 되는 것이 잡동사니인지라 속전속결 빠르게 정리하고 처분하는 생활 습관을 우선적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즉각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 치우고 나면 또다시 무언가가 올려지고 의식적으로 바로 치우고 정리하는 일을 반복하며 자연스러운 행동 습관으로 만드는 일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과정을 보내며 서서히 나는 빈 공간을 만드는 일에 익숙해져 갈 수 있었고 빈 공간이 늘어갈수록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물건이 가득했던 집은 늘 어수선한 분위기라 수시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아이들은 계속 어지르고 집안일은 끝도 없어 몸도 마음도 항상 고달프기만 했다. 그러나 가구와 짐을 줄이고 나니 청소는 한결 쉬워졌다. 정리할 물건 자체를 확 줄이고 나니 청소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된 것이다. 가볍게 청소를 끝내고 나를 위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여유도 생겨났다. 짐을 늘리는 데에만 열중했을 땐 늘 24평 집이 너무 좁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대출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 늘 고민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짐이 많지 않으니 큰 집에 대한 갈망은 사라졌고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도 충분히 괜찮다 싶은 마음이다. 평수가 늘어나는 만큼 청소, 노동력, 대출금, 관리비 지출 등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좋은 집을 갖고 싶지도 않고 그저 내가 속편한 집만 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집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니 전전긍긍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도 사라졌다. 비우기를 통해 삶의 관점이 바뀌고 나니 마음도 가벼워지고 내 삶도 밝게 빛나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지금의 우리 집은 물건 가짓수도 많이 줄었고 비축해 놓은 음식도 없다. 몇 개 안 되는 가방도 소중히 쓴다. 확실히 쉽게 사면 쉽게 망가뜨리고 비축해 둔 게 많으면 아끼지 않고 막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세제가 한가득 쌓여 있으면 빨래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이붓게 되는 것처럼 넉넉히 있다라는 생각이 아낌없이 펑펑 써버리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많이 비축해두고 살 때는 세제든 샴푸든 아끼는 마음 없이 펑펑 써댔다. 그러나 지금은 여분이 없으니 자동으로 필요한 정량만을 확인해서 쓰게 되고 모든 자원에 애정을 담아 소중하게 여기고 절약하며 생활한다. 한때 나는 파워블로거의 집과 살림을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따라 집을 꾸며보겠다며 이런저런 정리용품과 소품들을 구입했었다. 하지만 같은 물건을 똑같이 따라 들여놓는다고 우리 집이 그 집처럼 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집들을 구경하면 할수록 이것도 저것도 사고 싶어져 나도 모르게 쇼핑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파워블로그 방문을 자제하기로 했다. 쇼핑을 부르는 유혹을 스스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요즘은 파워블로그의 집 구경뿐 아니라 인테리어 잡지도 잘 안 본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 집의 최고 예쁜 인테리어라고 생각한다. 힘들게 물건을 비워낸 만큼 더 이상 짐을 늘리고 싶지도 않고 지금의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고 싶어 무언가를 사고 싶다는 욕심까지 자연스럽게 가지지 않게 된 것이다. 비워낸 옷장을 다시 채우고 싶지 않게 되자 과도한 의류비 지출이 대폭 감소되었고 버려지는 식재료가 아까워 최대한 집에 있는 식재료를 탈탈 털어 냉장고 파먹기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식비 지출도 자연히 확 줄게 되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도 줄었다. 예전에는 거의 매일 마트에 가다시피 했지만 이제 나는 마트에 가는 날을 손으로 꼽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활 방식이 변화하다 보니 일부러 돈을 아끼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돈 쓸 곳이 줄어들게 되었다. 함부로 사지 말자. 똑똑한 소비를 하자. 고품질 물건을 사서 오래 사용하자. 공짜라고 받아서 쟁여두지 말자. 남들이 쓴다고 당연히 소유하지 말자. 이렇게 순간순간 소비에 대한 기준을 되뇌이다 보면 물건에서도 돈에 대한 스트레스에서도 한결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일만 되면 나는 늘 전전긍긍했었다. 지난달 긁은 카드 금액을 보며 돈을 왜 이리 많이 썼을까 하는 자책과 반성을 매번 반복했었다. 이런 생활이 싫어 미니멀 라이프에 시선을 두게 되었고 물건을 줄여가며 그간 가지고 있던 카드들도 모두 잘랐다. 이제 나는 현금을 인출해서 대부분 가진 현금 안에서 속편하게 쓴다. 과정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2, 3만 넘으면 참 편해진다. 생활비 안에서 소비하다 보면 자연히 과도한 지출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진 돈 안에서 소비하는 것은 어느 순간 내 생활이 되어 아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되어준다. 소비가 줄어들면 소득이 늘지 않아도 보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지출하지 않은 날은 가계부에 무지출이라고 적는다. 그런데 이 무지출이라는 단어는 별것 아닌 듯 보여도 매력이 철철 넘친다. 하루 이틀 이 무지출을 적다 보면 이걸 이어가고 싶어 소비를 미루게 된다. 물론 무지출을 만들겠다고 버티다가 한꺼번에 왕창 쓰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된다. 따라서 너무 무지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돈을 아예 쓰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더라도 소비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여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소비라는 중독을 털어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유를 미루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닌다든지 읽고 싶은 책을 바로 구입하지 않고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하고 기다린다든지 하는 식이다. 꼭 지출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 이것이 무지출이 주는 진정한 유익함이 아닐까 한다. 내가 생각하는 심플한 삶이란 꼭 물건을 줄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복잡한 세상 속의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도 심플함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사람을 많이 하는 게 멋지다고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처럼 조급하게 이웃을 많이 사귀지 않는다. 복잡한 인간관계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에게 집중하는 현재의 차분한 시간을 더 만들어 가려고 한다. 사람들에게 목매고 허비하는 그 시간을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에 할애하고 싶은 것이다. 심플한 인간관계란 허공에 사라지는 수다를 줄이고 개인 공간과 시간을 배려해주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소중한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내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닐까 한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을 때 내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자질구레한 것을 털어내고 마음 편한 집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나는 심플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정말 고맙다. 생활의 모든 면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었으니 말이다. 비우기를 시작으로 물건도 소비도 소유욕도 줄어들다 보니 저절로 그에 따른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어 나는 내 살림과 가족들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게 좋은 걸 낳는 두루두루 좋은 생활을 미니멀 라이프가 만들어준 것이다. 여행은 삶처럼 삶은 여행처럼. 이는 일상 속에서 내가 자주 떠올리는 말이자 추구하는 삶이기도 하다. 여행자처럼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가벼운 짐만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지만 복잡한 소비도시 한복판에 살며
자신을 통제하고 신념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산속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속세에서 평정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차원이 더 높은 수행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미니멀 라이프에 비워내는 일에 열심이라 해도 사람인 이상 수시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무력은 어쩔 수가 없다. 또 생활하는 데 있어 물건을 아예 사지 않고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저 소비를 멀리하고 물건을 버리는 데 집중하는 생활을 지향하지 않는다. 아낄 것은 아끼되 질 좋은 물건을 골라 오래 사용하고 경험을 쌓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며 소중한 사람들을 챙길 줄 아는 참된 절약을 하는 궁상맞지 않은 미니멀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덜어내어 그 비워진 공간에 삶의 여유를 차곡차곡 채워가는 홀가분하면서도 더없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